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아침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정말로 다급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죄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속도를 내자 좌파 진영 내부에서 이재명의 후보직 상실에 대비하는 백업 후보론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은 소환장을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법원에 대한 공격에도 직접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좌진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당직자들에게까지도 서류 물품을 일체 수령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령을 하달을 했습니다. 법원 집달관이 소환장을 가져오더라도 절대로 수령하지 말라는 것인데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아래 사람들에게 시킬 수 없는 그런 짓거리입니다. 이재명은 6일부터 법원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충북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은 사법살인을 거론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조봉암, 김구, 김대중 이런 반열에 올려놓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사법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법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온갖 지저분한 범죄를 다 저질러 놓고 선거법을 위반해서 대법원에서조차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는데 마치 자신이 정권에 의해서 박해라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단상에 올라선 이재명은 간첩죄로 사형된 독립운동가 조봉암, 또 군사정권 시절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을 거론하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다.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마치 법원에서 자기를 죽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탄압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비리 의혹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처벌을 받을 궁지에 몰리니까 마치 독립운동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이재명은 또 법률적으로 죽이려면 죽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경수 여사의 고향인 옥천에서는 유교사의 피살 사건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맞는 것 같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사법적 살인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재판이 다가오면서 사법 리스크에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이전까지 이재명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를 발표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함께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굴복하면 더 이상하죠. 그리고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에 대해서 판결을 연기하라, 앞당기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판사는 본인 책임 아래 자기가 맡은 재판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한다고 해도 당장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재판은 서울고법형사 7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하려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데 탄핵할 명분이 없으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공판 연기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부를 탄핵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이 피고인인 모든 재판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해서 극우 내랑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공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환장 수령까지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대선 뉴스의 현장 일정에 동행하는 당직자들에게 불상의 사람이 전달하는 일체의 서류 등 물품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물품을 전달하려고 할 경우 받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비서실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또 물품을 수령했다는 서명 등을 해달라는 요청에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전파됐다고 합니다.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 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 7부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이 후보 측에 우편으로는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한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송달 절차는 이러면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통상 법원은 우편 송달을 먼저 시도하고 그리고 폐문부재 이런 사유가 있어서 송달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 집행관을 통해서 인편 송달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편 송달과 인편 송달 두 가지 방법을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재판 기록 수령 거부 분야에 있어서는 상습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인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서도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이 어떻게 할까요? 분명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행원들에게까지 서류 형식의 자료를 접수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조직적인 사법방해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15일 첫 공판에 출석하고 추가 기일 없이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6.3 대선 이전에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공판 기일과 무관하게 재판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보좌진 등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충 송달, 유치 송달 이런 방식이 동원될 수 있지만 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의 유고 상태에 대비해서 백업 후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과 함께 예상되는 백업 후보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이재명에게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이후 지지층에서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상실하거나 대법원에서 재상고까지는 확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급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를 등록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상실되면 민주당은 대선을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책 마련 차원에서 거론되는 플랜 B인 셈입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백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업 후보를 무소속이 아닌 조국 혁신당 후보로 등록하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후보로 하면 기호가 너무 뒤쪽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원내 3당인 조국 혁신당 후보로 등록해서 기호를 앞당겨 놓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고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물밑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역적 모의가 되는데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업 후보 얘기는 후보 등록 때까지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까지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심만 선고되어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물밑에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